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내과 의사로 일했었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이정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지혜 학생 인턴님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지금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공중보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거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심화 인턴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이러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진의 번아웃에 대한 아이디어, 그래서 고등 인턴님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의료진의 번아웃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첫 번째 주에 했다면, 두 번째 주에는 또 이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인턴십을 진행했고, 세 번째 주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로 그렇게 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 인턴분의 시각에서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런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고등 인턴분이 이런 의사 직종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셔서, 의사라는 직책이 뭐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네, 저희 윤지혜 인턴님이 준비하신 발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미래를 향한 커다란 도약이었던 고등 인턴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는 고등 인턴 기초 과정과 인턴십에서 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어 고등 인턴이란 어떤 것이었는지를 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등 인턴 기초 과정인데요. 제가 고등 인턴을 신청한 계기는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조언이나 직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한 말이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장래희망을 정하려면 우선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를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했고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딱 그때 고등 인턴이 저희 학교로 왔었고, 그 이름부터 고등 인턴, 누가 봐도 실전에서 일을 할 것 같고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저에게 엄청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는 벌써부터 막 회사 같은 데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을 했었는데, 고등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막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들을 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약간 잠깐 막막함에 빠졌었는데, 그래도 도전을 했으니까 해보자는 생각으로 기초과정 첫 미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진로를 막 생각한다고 해도 하는 질문이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뻔한 질문들만 했, 했었는데, 이번 고등 인턴 이 기초 과정을 하면서 뻔한 질문이 아닌 내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의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뻔하지 않은 질문들을 많이 접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라고 어 시간 안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 미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어 나라는 사람이 약간 점점 정리가 돼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그래서 이 고등 인턴 기초 과정을 하면서
원래 약간 흐지부지하고 애매했던 그런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글로써 표현을 하면서 확실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약간 첫 시간부터 첫 시간부터 인상이 깊어가지고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인턴의 기초과정을 끝내고 자소서와 이력서를 이제 제가 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자소서나 이력서를 이제 이정실 멘토님에게 보냈었는데 보내고 이제 이정실 멘토님과 인턴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력서를 보내고 잡쉐도잉을 시작을 했는데요. 멘토님과 첫 만남이라서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잡쉐도잉에서는 이제 멘토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자소서와 이력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낸 사전 질문지에 적혀있던 질문들도 다 답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좋은 의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또 멘토님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 등등의 질문들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잡쉐딩 하는 도중에 이제 병원에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그 과들 중에서 나랑은 어떤 과가 더 잘 맞는가 하는 약간 yes or no 게임처럼 약간 게임처럼 이렇게 길찾기 해가지고 나랑 맞는 과가 어느 곳인가 하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요. 이렇게 잡쉐도잉을 하면서 이제 이정실 멘토님이 하던 말씀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는데, 의사로서 책에 있는 대로가 아닌 환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환자가 더 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병원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타 직종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말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약간 의사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많이 보이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되게 멋져 보이고 눈에 띄는데 사실은 그 뒤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청소부 등등 뒤에서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그 병원이 더 빛나고 약간 이게 더 빛나고 잘 굴러가는 무엇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허를 찔렀을 때처럼 소리가 나왔고 뒤에서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그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잡쉐도잉으로 인해서 의사라는 직업, 의료계 체계가 더 궁금해졌고 홀린 듯이 심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턴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인턴십은 의료진의 번아웃에 대해서 멘토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수가, 그 진료비가 너무 저렴하니까 현실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면 많은 환자들을 받아야 하고 또 빠르게 진료를 봐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들은 짧은 진료에 불만이 많고 의료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번아웃도 많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에 대한민국 의사 직업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의사로 종사하면서 번아웃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약 82.6%가 번아웃 증상을 겪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로 번아웃을 겪게 된 이유로 복수 응답을 해서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게
많은 환자 수였고, 두 번째가 악화하는 의료 환경, 그리고 세 번째가 야간 및 공휴일 근무로 인해서 번아웃이 많이 오는 것 같다라고 의사들이 직접 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한번 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력 보충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진료가,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봐야 되는데, 혼자서 많은 환자들을 보면은 많이 힘들 것 같기도, 많이 힘들고, 또 기피과 같은 데를 보면은 사람 수가 많이 적으니까 혼자서 막 두 사람, 세 사람의 일을 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보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상담실 개설 및 주기적인 설문과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보통 번아웃이 온다고 하면은 어, 상담을 하러 가라 아니면은 막 잘 쉬어라 약간 이런 말로 해, 이렇게 해결을 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또 계속 환자를 봐야 하고 바쁘니까 아예 병원 안에다가 상담실을 개설을 하고 어, 자기가 번아웃인지도 모르는 그런 의사들을 위해서 주기적인 설문과 심리 검사를 해가지고 이 심리 검사를 해서 약간 심리 치료가 필요하거나 쉬어야 될 상황이다 하면은 그 때에 따라서 잘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 이 내과 박원장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여기 이 웹툰이 되게 현실적인 개인 병원 의료 상황을 되게 잘 알려주는 웹툰인데 이 의료진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멘토님이 주시는 자료 중에 제가 보는 웹툰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제가 느끼기에 제가 멘토님이 주신 자료 중에 제가 아는 게 있으니까 되게 나는 어, 하나를 파면은 좀 깊게 파는 성격이구나 약간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원래 알았는데 이렇게 약간 증명받는 기분 해가지고 약간 조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턴십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진료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짧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사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환자는 의사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의사와 환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면 환자는 의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약간 서운함도 느낄 것이고 의사는 진료 시간이 짧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환자분들은 눈높이에 맞춰서 단어 선택이나 설명을 적절하게 할 그 시간이 없으니까 힘들게 되는 의사들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 환자의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좋은 환자와 의사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환자의 문제를 보다 쉽게 의사가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 만족도와 의료기관 재방문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의료 소송 비율도 낮아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소통이 잘 되기는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이 의사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일단 음성인식 EMR이라고, EMR 전자의무 기록인데, 이거를 음성인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타이핑을 해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음성으로 쉽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네, 되었고요. 또 AI 진단 솔루션이라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가 뭐 영상의 병원의 영상 자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그런 자료들을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찝어주기도 하고, 의사 못 본 부분들을 찝어주기도 하고, 또 진료 전 작성 앱을 사용해서 진료 전에 환자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는 더 자세한 설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앱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번에 세 번째 인턴십에서는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공공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밖에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보다 민간 병원이 더 많아요. 어, 공공병원보다 민간 병원이 더 많고, 사람들은 민간 병원에 또 많이 가니까 공공병원에도 잘 안 오게 되고, 또 정부에서 공공병원을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의료 수가가 많이 낮다 보니까 그 공공병원을 운영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공공병원이 재정난에 많이 허덕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화근이 올랐는데, 화근이 됐는데, 이 공공병원에 잘 운영되지 않고 정부는 이제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니까 의사가 힘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고 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한 뒤에 그중에서 이제 기초과학자나 특수연구원을 빼고 또 나머지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이제 10년간 지방에서 어떤 과를 해라라고 정부에서 정해주면은 그 지역에서 그 과를 10년간 강제로 복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의사나 어,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율이 2.34명으로 낮은 편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접근성은 최상위권이고 의사 증가율도 1위이고 밀집도도 3위니까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기피과에 사람이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10년을 정부에서 강제로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10년 복무가 끝마치면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똑같이 그 과를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겠냐라는 반박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 공공의대를 세우지 말고 그 세울 돈으로 공공병원에 투자를 하고 의료 수가를 개선해 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사나 전문가들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되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답이 으로 숟가락을 올리면은 되는 그런 답이 있는데 굳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한다는 점이 약간 쪼끔 화가 나기도 했고, 언론에 약간 정부가 이렇게 뒤흔들면서 이제 화살을 의사들한테 돌리는 게 쪼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등 인턴 3번 인턴십을 끝마치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이 고등 인턴이란 이렇게 고등 인턴 심화 과정을 하면서 이제 약간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이제 현실 의사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약간 제 생각을 많이 키운 기분이었고, 음 고등 인턴을 고등 인턴이라는 흔치 않은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이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요. 이제 저는 그냥 '의료계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바로 잡아준 커다란 지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감사하고요. 들어 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이 어려운 내용을 사실 어떻게 또 소화해서 인턴십에 참여하려나 저는 약간의 걱정도 됐는데 지에커가 정말 굉장히 다들 지에커 발표에 다들 감동한 채팅들이 막 올라와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밖에 오늘 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 경험을 통해서 고등 인턴에게 질문, 아까 기초과정 할 때 뻔한 질문이 아닌 질문이 좀 유용했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생각해 볼 만한 자기 관심사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좀 스스로 해 보면 좋을 것 같은지 그런 질문이 또 있을까요? 내가 되고 싶은 어른상 그거랑 장단점이 좀 장단점을 나누는 친구랑 이렇게 내가 보는 장단점, 남이 보는 나의 장단점, 그거를 하는 게 좀 좋았는데, 내가 되고 싶은 어른을 생각을 했을 때 약간 그거를 글로 적어 보면서 '난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적고 그거를 계속 보고 내용을 시킬 때마다 제가 약간 '그렇게 바뀌고 싶다.'라는 그런 쪽으로 약간 행동이 바뀌는 것 같아서, 네, 네. 좋았고요. 친구랑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이렇게 적어 놓고 친구가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점을 이렇게 적었는데, 전 적으면서 보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저의 모습이 상대방한테 제 장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쪼끔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상대방 눈에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너무 발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우리 지에커가 의료 쪽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었던 멘토풀에는 의사나 의료와 관련된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하다가 오늘 또 연결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 제가 그냥 제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고등 인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이런 분야의 멘토가 없다." 했는데 그거를 제 지인이 공유하고 그 지인의 지인이 바로 또 우리 이정실 멘토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아 정말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서 서로 또 멘토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언제든지 또 연락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저희가 느꼈습니다.